안녕하십니까. 서민 홍영표TV의 홍영표입니다. 전직 기업인입니다. 정치인 홍영표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일반 서민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대변해드리는,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서민 홍영표TV입니다. 아직 구독하고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항상 미, 중, 일본 강대국 4강 사이에서 항상 A라는 선택을 할 때도 있었고, B라는 선택을 할 때도 있었고, C라는 선택을 할 때도 있었고, D라는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 4개 강대국 중 하나에 기울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알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과연 미국 쪽을 더 편들어야 되는가, 중국 쪽을 더 편들어야 되는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 신문들과 방송들을 보면 역시 그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은 미국이다, 우리를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은인이자 영원히 함께 해야 할 우방은 미국뿐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미국에 올인해야 하며 미국의 모든 정책에 될 수 있으면 따라서 가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그 반대로 좌파 보수 진영의 분들은 대부분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과 북을 갈라지게 한 장본인이며 이 나라에 있어서는 주둔해서는 안 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왜 꼭 미국만 의지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중국을 의지하는 게 우리나라에 더 이익이 많이 된다. 아니,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을 하고, 응? 중국이랑 잘 지내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왜 우리가 미국이랑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보수 서민, 진보 서민, 중도 시민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니, 보수적인 서민, 중도적인 서민, 진보적인 서민, 이렇게 세 분류로 지칭해서 부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편을 가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중도적인 서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슈마다 우파적인 서민이 될 수도 있고 좌파적인 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건별로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대다수의 국민 20%에서 약 40%, 크게는 약 50%까지 정치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 그런 분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신문들을 보면 말이죠, 미중 갈등이 지금 한참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스탠스는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정가운데에 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중국 편을 들어야 합니까?
미국 편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중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가운데에서 미국 편도 안 들고 중국 편도 안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잘해야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잘 살고 있게 되는 거죠. 6.25 때 미국과 중국이 전쟁으로 한판 붙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북한을 위해, 미국은 우리 남한을 위해,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 다음에 미국은 남한과 대한민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시 붙었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붙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마오쩌둥과 모택동과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었죠? 메가더 장군의 그 윗사람이었던 그 대통령이 붙었었죠. 지금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이 딜레마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딜레마만 조선일보를 참고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국가 간의 힘의 문제다. 한국이 처한 전략적 현실은 중국이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거대한 이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덩치는 정말 위협적이다. 국방비는 한국의 6배고 경제 규모는 9배에 달한다. 민주주의와 독재 정권처럼 체제가 다른 국가가 이웃해 있는 경우 상대방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6%는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중국의 부상, 다친 게 아니고 중국이 떠오르는 것, 중국의 부상에 맞서려고 동지들을 끌어모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른 두 가지의 딜레마가 또 얽혀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적인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무역은 37배나 커졌고 2003년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이제 양국은 2005년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서 교역 상품의 90%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했다. 한국은 자신의 경제적 미래가 한데 묶여있는 중국에 어깃장을 놓을 수가 없다. 셋째, 남북 통일 문제다. 한국인들은 남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중국의 묵인과 전략적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 지금의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한반도 북쪽 국경 안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국이 필요한 것처럼 한반도 통일에는 중국을 필요로 한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회색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미국은 잘 모른다. 작금의 미중 간 전략적인 경쟁은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는 그곳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종용받고 있다. 미국에게는 불행하게도 한국의 선택이 자꾸 미국 이해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 6년간 미중이 갈등하는 10개의 이슈 중에서 한국은 6개의 이슈를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볼 때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중국 편드는 결정을 한 것이다. 보수와 진보,
모두 중국을 선택을 했었다. 지난 2013년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하자 미국과 일본은 반대에 나섰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어도를 제외하고는 이어도를 중국 ADIZ 방공 식별구역에서 제외하는 양보를 중국에서 얻어내려고 조용하게 있었다. 한국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반대한 것은 중국이 한국 요구를 거절한 다음이었다. 올해에도 미국은 개방적이고 국제규범에 입각한 인도 태평양 질서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까지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최근 5G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기업에 중국 기업 화웨이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통신산업 쪽에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동맹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금지 등을 동맹국에 요구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은 미국의 우호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좌파 정부니까요. 미국이 안보 무역 분야에서 중국과 대치하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맹국이 부수적으로 입게 될 피해 등에 대해 비용 편익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빅터 차라는 이 전문가가 쓰신 글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꼭 자세히 저희가 알지 않더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중국에 너무 많이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제1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제1 수출국에 중국이 되었다는 것은 중국에 그만큼 저희가 반제품 주로 많이 수출하죠. 반제품은 이제 중국 제조업체한테 밀려서 이제 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전문가인 제가 봐도 LG그룹의 중국 전문가로서 1년 동안 중국에서 북경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의 모든 역사와 문화, 언어를 다 배워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중국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회사를 30년을 다녔습니다. 미국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시 보면 예전에도 이승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미국 편에 서야 우리나라가 살지, 앞으로 1, 200년 동안은 절대 중국 편에 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알고 지지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정부와 관계가 아주 나쁩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처럼 하지만 미국 측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아주 가까워져야 됩니다. 아베처럼 대놓고 이렇게 아부하듯이 미국과 친해져도 모질할 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정권은 미국과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한 유엔에 의해서 보호되고 살아났고 이 나라의 자유주의 국가가 건설됐고 시장 경제가 확립이 되었고 우리가 민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도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민주화와 경제화, 자유,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나라가 중국처럼 사회주의화 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자 장관이 들어서 가지고 사회주의성이 강한 대통령이 들어서서 국민이 5년 동안 권력 위임을 해놨는데 그 5년 안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화를 후다닥 해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도 서민 여러분, 또 우파 보수 여러분, 이런 좌파 친중국적인 친사회주의적인 이런 정책이나 결정이나 그런 정권이나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제가 워싱턴에 가봤더니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 맞은편에 미군 참전용사 조형물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미군 수십만 명이 알지도 못하는 저 거지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 세상과도 바꾸기 힘들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보다도 가치가 높다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수십만의 생명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 이상한 한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미국의 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 국군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나라입니다. 이 자유주의 나라를 왜 자꾸 왼쪽으로 친중국 친북한 쪽으로 왜 자꾸 끌고 갑니까? 누가 그렇게 끌고 가라고 했습니까? 국민 6명 중에 4명이 현 정부를 투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5년 동안 당신 국민이 주는 권력을 행사하시오. 그런데 지금 나머지 6명은 문재인 씨에게 대통령으로 권력을 행사하시오 라고 투표 때 찍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씨에게 5년 동안 대통령을 하라고 시킨 사람은 국민 10명 중에 4명이고 국민 10명 중에 6명은 문재인 당신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찍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져서 4명 중에 이제 10명 중에 3명밖에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만이 그래 국민의 권력을 당신이 대통령직으로 5년 동안 써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국민의 권력 5년짜리 공무원이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서민의 목소리 꼭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국 자꾸 북한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는 한 우리나라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서민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무조건 미국 쪽을 가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쪽으로 가서는 우리나라는 죽습니다. 후퇴합니다. 자유주의, 미국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민의 마음을 확실하게 얘기해드리는 서민 홍영표TV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